네,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 그리고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,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오늘은 또 전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네, 네, 전반적인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고 이야기 시작할까요? 네. 사실 뭐 저희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까지도 최근에 연말에 이제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좀 약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제 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불안도 좀 다시 화두가 되었었고, 애플 같은 빅테크 업체들도 사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저희 전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테슬라 주가 폭락이라든가 국내 어떤 배당락 여파 등으로 좀 급락을 마감을 했는데, 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최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나 뭐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을 기대를 했지만, 사실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 어떤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비껴나가기는 힘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다행인 점은 그래도 앞서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겠지만 그 중국의 어떤 게임 외자 판호 발급 등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으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자 시장 흐름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.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줄 기업 얘기 좀 해주시죠. 어떤 기업인가요? 네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TLB라는 종목인데요. 사실 TLB 하면은 어떤 업체인지 보면은 메모리 모듈 기판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.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업체로는 심택이나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업체들도 관련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지금 시점에서 TLB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관련 피어 업종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 메모리 모듈 기판에 좀 사업의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고, 이 부분이 좀 성과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이 기판이라든가 전반적인 메모리 모듈 관련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, 저는 최근에 이런 전방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개별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TLB의 좀 기술력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SSD 모듈 기판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, 그 밖에 이제 서버용 IDM이라든가 아니면 DDR5용 이제 기판 쪽 관련해서도 한 40%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, 내년 1분기 결국은 지금 많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단이 내년 안 좋은 업황 속에서도 좀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DDR5나 서버용 CPU, 차세대 CPU 출하에 상당히 그 모든 사업 역량을 좀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, 내년 1월 차세대 서버용 CPU 출시가 되게 되면은 최근에 TLB 어떤 메모리 모듈 기판 쪽 관련해서도 제품 믹스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집중해서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제품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라인업도 좀 얘기해 주시죠. 네,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SSD 모듈 기판이 전반적으로 원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. 네. 메모리 모듈 쪽 기판도 상당히 좀 최근에 그 동사의 어떤 수익성을 이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메모리 모듈 기판 쪽도 뭐 UDIM, 뭐 아니면은 뭐 RDIM 뭐 이렇게 따라서 다양하게 좀 나눠지고 있는데, 특히나 이 서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이제 RDIM 쪽이 최근에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동사의 좀 수익성이 많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실적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넘어섰어요.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누적 대비해서는 200% 넘게 성장한 건데, 영업이익 단에서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제품 라인업 중에서도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IDIM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인데, 이 서버용 IDIM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도 높고 애초에 이 기판의 층수나 이런 부분이 기술과 이제 그 기술 장벽과 이런 거에 좀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, 층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다층으로 구성이 되면서 단가 상승뿐만 아니라 동사의 좀 마진율 상승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앞으로 이 회사의 이제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?
내년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DDR5 쪽에 비중 확대가 동사의 어떤 내년의 성장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다만 이 단기적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게 일단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 영향을 피해가기는 힘들 걸로 보여져서 단기적인 실적에서는 기대감을 좀 낮출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DDR5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기판 TLB가 납품하고 있는 기판 자체도 기존 대비해서 높은 단가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기능적으로도 사실 이 전력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는 좀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DDR5 쪽도 서버용 쪽으로 이제 기판이 나가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나아지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자 코스닥 히든 챔피언 TLB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. 끝으로 연구원님, 네. 내년에는 좀 어떤 섹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저희 내년에 저희 팀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장 섹터와 산업들 많이 좀 집중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사실 로봇 쪽 관련해서도 저는 내년 CES나 이런 거 이후에도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로봇 관련된 산업과 좀 관련 업체들 좀 선별적으로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꾸준하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나 수요 둔화와는 좀 연관이 없는 쪽으로 좀 찾아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B2G나 아니면 정책 지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좀 많이 영위하고 있는 친환경 쪽 사업 부분 확대하고 있는 업체들도 눈여겨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